매번 9점 이상을 때리는 사람이 CD가 될 수 있고 캠페인이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까지 왈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광고 대행사를 찾아가는 프로젝트 디 애드벤처. 오늘은 스튜디오 조.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조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조 대표이자 감독인 송재원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사님. 얼굴이 명함입니다. 벌써부터 이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그 스튜디오 조 발음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저 한번 짚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시 맞아요. 저희 이게 국립국어원에 물어봤는데 사실 조시라는 단어가 맨 끝에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 그쵸. 네. 좋다, 뭐 좋아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결정한 게 없다. 없다. 네. 국립국어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이다. 마음대로 된다. 네. 근데 확실합니까? 그럴걸요? 제 채널 보는 것 같던데 그거. 오피셜하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 아, 그냥 규정 자체가 없다. 없다. 맞아요. 알아서 해라. 관심 없다. 네. 그럼 저는 그냥 스튜디오 조시라고. 네, 편하게 지금부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제일기획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제일기획은 사실 국내 제1 넘버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엑싯을 하실 때 걱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뭐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걱정이 없었고 근데 이제 회귀를 한다. 내가 10년 전으로 회귀를 하면 걱정할 것 같아요. 후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도로 고생을 할 줄 모르고 나왔던 거라 다시 밟으라고 하면은 사실 이 상황을 알았으면 지금쯤 거기서 차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우리 송 감독님 네. 어떤? 무식해서 용감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깨달았는데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건 진짜 운이 많이 작용을 했고 이제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그 시절로 회귀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진행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저도 좀 두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살짝 봤더니 두 분의 출신이 좀 재밌더라고요. 한 분은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 한 분은 또 행시 좀 같은 분인가요? 네, 같은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광고업계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건축가 나왔는데 그 인턴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기 싫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판단이죠. 사실 인턴한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주겠어요. 근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해가지고 그러면 뭐 대기업이라도 가야 가야겠다. 되는데 생각보다 건축가 나와서 대기업을 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건설업계 아니면 근데 건설업계도 사실은 공대 건축공학과를 나와야 가는 곳이고 건축학 설계는 대기업이 없어서 거의 없죠.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제 제일기획이 가산점 준다 그래서 되게 송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 보니까 삼성의 그 인적성인가 시험을 안 볼 수 있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렇죠. 저도 제일기획 인턴을 했는데 인턴 사트가 사실 공채 그 맞아요. 사트보다 조금 가볍다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붙었어요. 그래서 인턴도 해봤고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채 사트가 면제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때 졸업반 당시에는 뭔가 어디를 가야겠다는 목표가 딱히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트 면제된 게 아까우니까 제일기획 정도는 넣어보자. 제일기획 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이제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송 감독님이 야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무리 대표님 말을 걸었다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영화 콩푸어슬의 저롱송채 부부가 있어요. 막 사자우 때리고 막 태극권 때리고 좀 닮았다고 하시려는 거예요? 캐릭터를 잡아주려는 거예요. 캐릭터를 잡아주려고. 관계성이 소리 지르나요? 부부로서 일하실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던데 어떠세요? 장점은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다 인데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CD랑 감독의 관계는 특히 서로 존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을 넘으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예컨대 저도 다른 감독님들과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약간 대문자 A라고 말을 하면 더 정확한 걸 소문자 A로 이렇게 돌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 둘은 서로 이제 대문자 A로 다이렉트하게 어차피 뭐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질 수 그러니까 있지. 그 헤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과정이 상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대문자 A로 꽂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작품 발달에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은 역시 그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사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스텝들의 세세한 걸 설명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팀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이 이제 거의 10년 정도 카운터 파트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의미 때문에 너 기획서에 들어가 있겠구나. 바로바로 네. 이해가 되시니까. 이건 굳이 설명 안 했어도 평소에 이렇게 했으니까 별다른 말 없으면 그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바로. 온라인이 돼 있는 부분은 장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지라고 의례짐작하다 했는데 아니고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롤백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장단이 맞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스튜디오 존만의 약간 스토리텔링 방법이나 아니면 나는 우리는 이런 대행사 다른 대행사보다는 요거는 확실히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스튜디오 조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우리 회사 스타일이 이런 거야 라고 클라이언트한테도 직원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냥 과제 앞에 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제 외부에서 저희의 작품을 규정하는 글들을 보면서 그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사실 하고요. 뭔가 저희가 업계에서 운 좋게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서 자신 있어 이런 건 아직 뭔가 규칙이 생긴 상황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사실 네. 과제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브랜드마다 던지는 과제가 다른데 거기서 최선을 다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색깔이 조금 보인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우리만의 색깔은 아직 있는 게 아니고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왈도님도 그렇고 평론을 해주실 때 구독자로서 네. 다 챙겨보거든요. 특히 네. 저희 거 나왔을 때는 네. 거기에 이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도 어디 가서 그거 말을 써먹기도 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었다. 역시 왈도님이 네. 인사이트가 훌륭하시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짓이죠? 마음대로 왜 내 생각을 아니, 되게 거르쳐서.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맞았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챙겨 봐주시니까. 사실 런랩도 이제 촬영을 끝냈는데 런랩 거를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아서 런랩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저희가 이겼네요. 스튜디오 조시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비딩을 많이 안 들어오거나 지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목숨이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비딩을 지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을 보고 결정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보다는 그냥 우선 믿고 들어와 주시는 클라이언트를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PT를 사실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수위를 먼저 합니다라고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무한 경쟁의 구도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저희가 반대한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사실 뭐 가난해지면 들어가야죠.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뭔가 굉장히 많은 사실 캠페인 하나를 운영하는 정도의 리소스를 경쟁 PT에 그렇죠.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들어가 보면. 근데 그게 하고 안 됐을 때에 이제 사업 영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사도 많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변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같은 이렇게 존만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뭐 생각한다고 이게 새 세상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돈 벌려면 열심히 따를 생각입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비딩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욕심 나는 프로젝트에는 비딩 들어가고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 포켓몬스터 맞아. 게임을 남식이 말렸어요. 바쁜데. 되게 너무나 바쁜 상황이었고 굳이 비딩을 그리고 들어가. 비딩 정말 많이 거절했는데 갑자기 그렇네. 포켓몬이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막 했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결국에? 들어가서 땄죠. 땄어요? 들어가지고 진행도 했고요. 지금 그 게임도 열심히 과금도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금하면서. 그 덕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과거에도 이제 비딩 들어가서 가져왔던 프로젝트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를 비딩을 안 하는 팀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를 너무 잘하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외국계는 비딩 없이 지정으로 대행사를 정할 수가 없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외국계 브랜드를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긴 맞아, 해요. 못했죠. 그렇죠. 그동안. 들어가질 않으니까. 네. 그럼 외국계 대행사가 만약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 아까처럼 음. 포켓몬스터 같이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비딩을 해야 된다 하면은 계속 의향은 수의 계약한 광고주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일정이 빈다면 그럼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직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우선 하고 근데 시간이 남고 우리가 가난해. 그럼 들어가. 제가 가난함에 되게 사로잡혀 있는. 아, 그럼요. 왜냐면 회사가 가난해지면 직원분들의 가정도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럴 거면 제일계획에 있던 거 왜 지금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제일기획 때보다 부자예요. 저희 둘이서 했던 가난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언제든 롤백 할 수 있다. 롤백 할 수 있다. 네. 는 여유가 있을 때는 들어갈 마음도 있다. 네, 하지만 그럼요. 현재 브랜드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네. 현재 브랜드들이 엄청 감동받을 수 있는. 사실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시스템적으로 그걸 어려워요. 상부 설득이나 실소 맞아요. 쪽 설득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네. 와주시는 광고주분들은 네. 근데 와주셨는데 우리가 경쟁 PT 하느라고 그걸 바빠서 소홀해? 이제 이건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네, 스튜디오 좋다면 사실 세계관으로도 유명한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네. 세로, 구미호 세계관이었잖아요. 세계관을 만들 때 방법이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하나의 툴로서 세계관을 쓴 그런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세계관 광고라고 외부에서 명명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게 세계관. 거짓말하지 마요. 아, 진짜? 진짜로. 세계관인지 모르고 만들었다. 아, 이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캐릭터 만들면 재밌겠는데? 해서 걔네들이 근데 그냥 춤만 추거나 모델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그러면 흥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얘네 조금 숨쉬게 해볼까 정도로 시작을 한 거지 우리가 막 세계관 광고로 막 넘버원이 되겠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면 방법론도 매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다르죠. 브랜드별로도 매 시즌별로도 다르고 음. 규정화시키지 않고 광고 프로젝트랑 똑같이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CD는 작가 역할에 좀 더 가깝고 제가 이제 구체화하는 롤에 좀 더 가까워서 좀 차이점은 있는데 시나리오라든지 대략 컨셉들이 정해지고 나서 제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브랜드 에센스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론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없는 것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때 어쨌든 브랜드와의 렐러번스가 있는 요소들, 디자인 요소라든지 뭐 브랜드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갔을 때 설득도 쉽고요.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근본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단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 그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나 스태프들한테도 그런 렐러번스가 뭐냐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캐릭터하고 거기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런 작업을 엄청 잘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쇼츠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점점 컨텐츠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서사나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쇼츠 말고 더 길게 더 장편으로 가고 있는 방향도 눈에 보여서 이런 게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긴데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쇼츠라는 게 각 분야별로 되게 상징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의 영상은 일반 정통 광고에 비해서 롱폼이 맞아요. 근데 컨텐츠 업계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숏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방점을 컨텐츠 업계로 찍었을 때는 사실 저희 영상이 막 10분, 20분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영화에서 2시간 동안 줄 서사를 다 넣어요, 그 안에. 그렇죠. 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컨텐츠계의 숏폼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문 주신 대로 그 영화처럼 흡입력이 있게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긴 했죠, 사실. 치마 길이나 바지통 길이의 유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롱폼, 미드폼의 시대였고 이제 그냥 치마가 짧아지고 바지통이 좁아지듯이 그 길이가 짧아졌을 뿐이죠. 요즘 스키니즘 아무도 안 입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시작돼 이렇게 돌고 도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야기에 대한 니즈는 있지 이게 길이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감동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요소들 내용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압착해서 우겨 넣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좀
시청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느긋하게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스토리텔링 의미를 못 찾겠다. 뭐 쇼폼의 시대에 왜 굳이 롱폼을 하느냐, 이걸 장황하게 하느냐, 그건 저는 핵심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B급으로 좀 이름이 나 있지만 예스24 같은 경우에 되게 감동적이면서 반전도 있는 작품도 많고 특정 뭐 유머나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대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안 웃기고 흥행한 광고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방금 말씀 주신 예스24도 그렇고 맞아. 되게 옛날 건데 되게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른 생각 광고를 저희 회사에서 대행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역사의 길이 남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 기준 역사의 길이 남는 기준이 뭐예요? 나의 자기 위인전, 스스로 내 위인전 위인전에서? 쓰면 네. 장례식장에서 틀어줄 장례식장에서 바른 생각 광고 틀어주죠. 유머는 그 시대의 부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처음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가 유튜브가 막 미친 듯이 확장하던 시기였고 그때 많은 분들을 잡을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도구가 유머였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지금은 유머가 그 도구가 맞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동시대에 네. 유행하는 그 채널이나 도구가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 업계에서는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유머의 수위가 절대 그 브랜드 없이 하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어차피 되게 불리한 선상의 도구를 가져가는 게 맞나? 이길 수 없죠.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찾는 시간 중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 존만의 아이디에이션 방법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는지,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지, 아니면 한 명이 단독 드립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매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제가 지키고자 하는 거는 우선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 근데 저도 내요. 같이. 근데 친구들 걸 깠는데 좋으면 그걸 디벨롭하고 슬프지만 가망이 없을 땐 그때 내 걸 꺼낸다. 일단은 들어보고 네. 젊은 친구들. 그게 방식이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데이션 하는 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돈 준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그렇죠.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하면서 친구들을 성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 단독 한 명의 작품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친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해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완성되고 있어요. 스튜디오적 광고. 그 대표님이 보셨을 때 친구들이 내는 아이디어 10점 만점에 지금 수준이 몇 점인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런 걸 물어봐요. 그게 일정하지 않아요, 점수가. 근데 일정했으면 CD가 됐겠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정한 사람이 매번 9점 이상을 때리는 사람이 CD가 될 수 있고 왜냐면 그렇죠. 거의 캠페인이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아파트 한 대를 날리는 건데 그만큼을 주려면 매번 9점을 때리는 사람이 CD인 거고 이제 친구들은 그 CD가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요, 사실은. 감독님은 아이디어를 많이 일단 수용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는 편인가요? 듣긴 하는데요. 무시하는 편인가요? 픽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는 하고요. 포지션 차이인 것 같아요. 기획 사이드랑 이제 실행, 그쵸. 엑스큐션 사이드의 요거는 좀 다른 것 같고 물론 저희 이제 연출팀 일의 메인 잡은 기획팀이랑 소통해서 기획의 이 본질을 최대한 지키면서 요걸 발주를 스태프들한테 잘 뿌리는 거란 말이죠. 제 최대한 많이 쓰라고요. 자세하게. 시간과 너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디테일하게 써라. 그럼에도 후반 작업자들은 결정해야 되거나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이렇게 스루하지 마라. 최대한 스크립트라든지 뭐 디렉팅 할 때 단어 하나하나 잘 골라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별도의 일을 좀 맡겨보기도 하고 거기서 잘하면은 이제 감독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스튜디오 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엄청 재밌거든요. 네. 그걸 직접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제 개인 인스타예요. 거의? 그냥 리얼. 아예? 네, 원래 제가 회사 차리기 전부터 쓰던 제 개인 거고 저희 스조 인스타 공식 계정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고 찾아오는 게 있나? 쇼리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던데. 기업 인스타 계정이, 대행사 계정이 핫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돌고래 무시하세요? 아니 돌고래도 그
신우석 감독님 개인 계정이에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거 사실 홈페이지 들어오면 되는데 인스타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실 제 개인 인스타에 그냥 회사 뉴스를 올리는 건데 점점 공식화가 되면서 맞아. 사실 한마디 하기가 좀 무서워져요. 점점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래는 막 약간 짜증도 내고 똥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걸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보고 있죠. 곧 공식 인스타를 그래서 만들려고요. 아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쇼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쇼리를 보면은 서사가 보이잖아요. 한 해 동안 한 서사들이 보이고 그걸 보고 찾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24년께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안 만드실 건가요? 아니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지금. 아니, 어쨌든 돈 준 사람 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빠가지고. 그러면 기다리면 나온다. 네네. 꼭 보거든요. 매년 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AI가 등장하고 있는데 AI의 역할이나 한계점? 아니면 한계가 없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AI를 써야지라고 생각한 건 되게 오래됐어요. 아직 그 어디에도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제 기억으로 오피셜하게 영상에 AI를 적용했던 게 2년 반 전 DOA 1편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 썼는데 어쨌든 전면에 쓰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기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좁기도 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사람을 어쨌든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즌인지라 제한적으로 썼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의 본질이나 예술가로서 성향들 같은 걸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딸깍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기대하면은 내 자아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획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최종 아웃풋이 아니니까 훨씬 자유롭고 실제로 좀 스튜디오 내에서는 기획서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기획서에서 사실 AI 없이 작업하는 것보다 시간이 엄청 단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두가 본질에 집중하기에 되게 좋은 툴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 팀은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의 팀이 있는데 제 팀원이 5명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 프로젝트를 하면 2명 정도는 뭔가 자투리 일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조금은 덜 중요한 일. 예를 들면 자료 조사, 뭐 단어 찾기. 카피라이터면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막 단어를 나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 그 일을 AI가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메인 잡에 사실은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제 또 안 좋은 건 신입들에게 기회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약간 내 실력이 너무 보여지기 전에 다질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어쨌든 자료조사를 도왔어.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일보다 선배들이랑 너무 다이렉트로 바로 붙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천재적인 신입분들에겐 되게 좋은 기회일 거고 아닌 친구들한테는 좌절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되게 신선한 시각인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AI 툴 다 쓰고 금방 이제 조사도 나오고 사실 저도 슬로건 만들 때 엄청 쓰거든요. 뭐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일 때 쓰는데 더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좌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조의 롤을 하던 친구들에게 업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은. 빨리 스킬을 키워야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어떻게 보면 광고업계 전반적으로는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클라이언트와 이제 광고 대행사와의 관계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좋았던 경험, 이 클라이언트와 일했을 때 정말 좋았다 기억나시는 클라이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람직한 클라이언트와 대행사의 관계는 어떤 건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대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는 세로우고요. 몇 년째 지금 런칭 때부터 몇 년째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클라이언트 분들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회의실에서 싸우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의견을 정말 치열하게 가장 많이 치열하게 대화하고 그래서 사실 시간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애증이 쌓이는 그쵸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인데 제가 조금 새로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케터 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거를 진짜 조금 많이 와닿게 된 왜냐면 서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대행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마케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온전히 이해되기가 어려운데 몇 년째 회의 때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맞아요. 하죠. 사실 나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갑과 을로 완전히 나눠서 그냥 그쵸.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브랜드도 꽤 그쵸,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그렇게 토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자체가 그쵸. 저희를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같이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네. 제출한 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같이 쌓아서 맞아요. 올린.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정말 어. 우리가 치열하게 함께 만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세로가.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제일 좋아하는. 저도 세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세로 소주 많이 먹어요. 왜냐면 저한테 제휴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 저도 그 의미 있는 맞아. 롯데 웰푸드 광고주분 거기 사업부장님이 네. 엄청난 이 뭐랄까요? 영상 편지 한번. 사업부장님 저에게 항상 늘 좋은 프로젝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로도 그렇고 이제 그만하세요. 롯데 저희를 가장 잘 쓰세요. 맞아. 잘 이해하면서도 네. 이렇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극대화될 수 있다. 맞아요. 퍼포먼스가. 저희라는 도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렇죠. 적재적소에 갖다 쓰시는. 노예 근성을 좀 너무 좋아. 날 잘 써준다. 알겠어. 이왕 노예로서 족쇄를 찰 거면 되게 그렇죠. 브랜드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그렇죠. 활동하기 좋은 족쇄를 채워주시는 그렇죠. 주인님께 주인님이라는 충성을 이제 다하는 거죠. 꼭 이 브랜드 또는 이 업종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어필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음식 광고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저희 회사에 많이 하셨죠. 네.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면 요즘 되게 다 환영이긴 해요. 가전이나 뭐 IT도 될 수 있고. 먹지 않는 거. 먹지 않는 거. 일단 먹지 않는 거는 다 좋다 지금. 네. 근데 물론 이제 추석 같은데 되게 풍요로워요. 브랜드분들 먹는 거를 막. 그렇네. 버릴 수는 없네. 버릴 수는 너무 없네.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좀 다른 쪽으로 가면 좋겠어서. 감독님은 포켓몬 말고. 그러니까 포켓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도 있고요. 네. 네. 이제 포켓몬을 넘어서 이제 디즈니나 이제 맞아. 더 넓은 세계. 더 넓고 일본을 넘어. 네. 더 가이드라인이 빡센해서 너무 빡세. 근데, 너무 빡센데? 근데 그걸 뚫는 맛이 있어. 저희가 그거 되게 좋아해요. 가이드라인 다 지켰는데 다른 거 하는 끝으로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IP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죠. 수학을 잘 못하지만 유추학원데 그런 거를 깔끔하게 풀어냈을 때 쾌감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딱딱 정답이 딱 나오는. 네. 딱. 네. 디즈니 관계자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광고비를 별로 안 써요. 아직 안 업계 선배분으로서 이제 마케터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나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 조언이나 뭐 충고 뭐 이런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세 가능이 되십시오. 지금 지금은 초난세예요. 초난세다. 그러니까 저희 독립할 때도 사실 뭐 난세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AI는 지금 트렌드의 변화는 진짜 상점벽해급의 난세고 사실 이럴 때 진짜 영웅이 태어나는 그렇죠. 법이고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낼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도제식으로 착착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승진하는 것이 미덕이라면 지금 같은 시대는 저는 도전해야 되는 시기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초메가 기업들이 탄생하는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스튜디오 조 팬들도 그렇고 현재 이제 애용해주고 계신 브랜드 분들도 그렇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실 수 있게 좋은 작품 잘 만들겠습니다. 가끔 강연 끝나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 사인 받으시면서 왈도님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몇 명 분들이 있어요. 저도. 네. 네. 꽤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다. 하지만 이분이 액터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저희 판이고 실은 WLDO 채널은 스튜디오 조시 운영하는 거다 라는 흑막이 있을 수 있죠. 액터다. AI다. 지금 판단은 이제 보시는 분이 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왈도였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고 이렇게 안녕.